여러분의 상식, 사실은 틀린 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어온 방식,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 심지어 나를 정의하는 방식까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정확히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걸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가, 어떤 것이 정상이고 비정상인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믿는 집단적인 세계관, 이게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원래 그리스어로 모범, 전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널리 알린 사람은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입니다. 그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단순히 지식이 쌓이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이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혁명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쿤은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을 정상과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상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변칙 사례가 쌓이고 쌓여 결국 기존의 틀이 깨지고 새로운 혁명적인 틀, 즉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고 본 겁니다. 인류의 지식과 문명은 직선적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생각의 방식으로 도약한다고 본 거죠. 이걸 패러다임 전환, 영어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죠. 천동설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지구가 돌고 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그건 단순히 새로운 이론을 발표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인류는 우주를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 전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패러다임의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게 패러다임인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인식하지 못하듯 우리는 시대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 사람들은 왕이 신의 뜻을 대신한다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그건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자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절대적 질서에서 합리적 사고로 세상이 옮겨간 겁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현대사회로 옮겨볼까요? 패러다임 전환은 과학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술, 경제, 인간관계, 심지어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먼저 기술의 패러다임을 볼까요? 18세기 산업혁명 시절에는 기계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죠. 이건 기계적 패러다임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사회도 하나의 거대한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지식을 찍어내는 공장, 회사는 부품처럼 돌아가는 시스템, 인간은 톱니바퀴 중 하나로 여겨졌죠. 하지만 20세기 후반 정보기술 혁명이 일어나면서 패러다임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기계에서 정보로 옮겨갔어요. 이건 디지털 패러다임 혹은 네트워크 패러다임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히 기술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의 전환이었다는 점이에요. 기계적 사고는 통제와 효율을 중시했다면 네트워크적 사고는 연결과 순환을 중시합니다. 예전엔 한 회사가 제품을 만들고 시장에 내놓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소비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이 맞춤형 서비스를 만드는 구조로 바뀌었죠. 즉 생산자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이동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택시 회사와 우버를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택시 회사는 차량 소유라는 물질적 자산과 면허라는 규제를 패러다임의 틀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단 한 대의 차도 소유하지 않고 네트워크와 데이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가 아닌 연결과 플랫폼이 힘을 가지는 시대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경제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공장과 노동력이었어요. 즉,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하느냐가 부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창의성, 신뢰, 네트워크가 핵심 자산입니다. 한때 석유가 세상을 지배했다면 지금은 데이터가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립니다. 이는 명백히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의 거대 기업들은
공장과 물류망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의 거대 기업들은 알고리즘과 네트워크를 통해 돈을 법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메타 같은 회사들이 그렇죠. 이들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보와 관계를 판매합니다. 경제의 중심이 물질에서 정보로, 소유에서 연결로 바뀐 겁니다.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전엔 위계와 질서가 관계의 중심이었죠. 윗사람의 말이 법이고 다수의 의견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 중심의 관계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SNS 시대의 인간관계는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옆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좋아요 하나, 리트윗 하나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즉, 지시와 복종의 관계에서 공감과 연결의 관계로 전환된 겁니다. 이건 사회문화적 차원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죠.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즉,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어떻게 읽고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신문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 작은 트렌드에서 나타나죠. 따라서 변화의 조짐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이게 유행일까? 라고 묻지 말고 이건 세상의 어떤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일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다음 세대에 뒤집힐 패러다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천동설을 상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상식이 내일의 고정관념이 될 수 있죠. 따라서 패러다임 전환에 적응하려면 왜 꼭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상입니다. 패러다임의 핵심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질 때 그 빈자리에 들어갈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은 결국 인간의 상상력이거든요.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건 여전히 인간입니다. 결국 패러다임을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감지하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AI, 자동화, 가상세계,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는 철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언제나 기회를 만듭니다.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는 혼돈의 시기에 가장 먼저 그 규칙을 읽고 움직이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패러다임은 유행어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을 움직이는 숨겨진 질서이며 모든 혁명은 그 질서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믿는 것도 언젠가 낡은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가 무서울 때일수록 그 변화의 구조를 읽으세요. 패러다임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이 사는 세상의 틀을 한 번쯤 의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